VTRPA는 업무 자동화 설계와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선 그냥 간단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M 라이브러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로서 화면에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체들을 식별을 한 다음에 지정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M 라이브러리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 라이브러리는 그 앱 라이브러리가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그 앱 라이브러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웹과 관련된 일들, 그래서 웹 문서를 다루거나 웹 문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인식하거나 제어하는 것들,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메일을 송수신하는 기능들, 이런 웹 기반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VTRPA의 강점인 헤드리스 기능에도 적용을 해서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병행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엑셀 라이브러리는 엑셀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동화 대상 업무에는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자료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엑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엑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헤드리스 기능에 적용해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는요,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 중에서 단순히 클릭하고 뭐 어플리케이션 열고 닫고 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값이나 뭐 어떤 케이스인지를 판단을 해서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또 반복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간단하게는 이제 설계할 때 지정했던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서 후속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OCR 서버와 연결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미지 내에 포함된 복잡한 문자와 테이블을 의미 있는 텍스트와 배열 형태로 변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빠뜨렸는데요.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폴더나 파일 생성 등 파일 시스템의 처리, 그리고 직접 명령어를 실행한다든지 단축어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윈도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아웃룩 라이브러리와 샘 라이브러리는 PC에 설치된 아웃룩과 샘 ERP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는 이제 개발된 자동화 프로세스를 서버에 올려서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이제 프로세스 하나만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연결을 해서 앞에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를 처리한다든지 기다렸다 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각 프로세스 간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개별 라이브러리를 다루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발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개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좀 추가한 장표예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 개발하면서 좀 자주 듣게 될 용어인데 이제 용어가 익숙해져야지 개발하실 때 조금 편리하시니까 한번 어떤 말들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첫 번째로 많이 듣게 될 용어는 앱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앱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윈도우즈 쓸 때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 엑셀, 메모장, 탐색기 이런 것들이 다 앱의 예입니다. 그리고 다음 객체는 어제도 몇 번 이제 객체라는 용어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자동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나 앱 이런 것들도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웹에 표시되는 화면, 그다음에 버튼, 메뉴, 텍스트,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 다 객체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엑셀을 다루게 되면 엑셀 파일, 엑셀 시트, 그다음에 엑셀 안에 들어있는 행렬, 셀 하나하나 다 객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속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속성은 이 앞서 말한 객체를 식별하는 특징, 뭐 인상착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사원이 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떤 걸 찾아서 다음 이런 처리를 해.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를 하는데 그 찾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을지 그런 특성들을 정의해 놓은 것들이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속 프로세스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속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들러라는 얘기를 앞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러는 프로세스 아이디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실행이 될 때 그 프로세스나 파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 같은 것, 꼬리표 같은 것이 이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놨을 때 하나하나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행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고유값을 핸들러 또는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값 얘기를 또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개발 진행해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 뭐 쉽게 말한다면은 프로세스를 처리하다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값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업무할 때도 이쪽에서 읽은 값을 뭐 적어두거나 기억을 해뒀거나 아니면 뭐 카피해뒀거나 하다가 나중에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봇도 앞에서 할당받거나 얻었던 값을 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담아두었다가 처리합니다. 일단 이렇게 5가지 개념, 어플리케이션, 뭐 앱, 객체, 속성, 핸들러, 뭐 프로세스 아이디, 변수 이런 용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먼저 살펴볼 라이브러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앱 라이브러리입니다. 앱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윈도우즈를 사용할 때와 하는 사용할 때 하는 일반적인 동작들을 복사원이 따라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종료하고 값이나 상태를 체크하고 아니면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리스트나 그리드에 있는 값을 읽어오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해 드린 것은 그 카테고리별로 액티비티 카드의 이름들인데요. 이름들이 실제 수행할 액션들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자동화 설계하실 때 카드를 쉽게 찾아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기본 카드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픈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라.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이건 어제도 실습해 보셨죠? 그래서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들을 실행 파일 이름으로 호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엑셀이면 이렇게 쓰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노트패드, 익스플로러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파일 탐색기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로즈 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픈 앱과 반대로 앱을 닫아라. 그래서 이미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클로즈 올은 이제 모두 닫아라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지정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한꺼번에 종료시킬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픈앱에서 지정했던 이런 실행 파일 이름들을 같이 지정을 하면서 클로즈 올을 사용을 하시면 뭐 엑셀이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한꺼번에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은 또 이름 그대로 윈도우즈 화면상에 나타난 특정 객체를 클릭하는 명령어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텍스트 인풋은 어저께 실습해 보신 내용인데 이것도 텍스트 인풋이나 셋 텍스트 이런 거는 특정 화면에 입력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는 비슷한 듯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실습하면서 한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키 인풋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셋 텍스트나 텍스트 인풋처럼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위에 2개가 텍스트 자체를 입력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키 인풋은 키보드를 누른다는 개념의 동작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해요. 만약 이스케이프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키라든가 단축키 이런 걸 실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카드입니다. getText는
특정 화면에 어떤 객체 위에 얹혀져 있는 텍스트를 읽어올 때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웹이든 CS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작동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윈도우즈가 객체를 인식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윈도우즈가 알려준 객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C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객체를 인식할 수 없게 약간 폐쇄적으로 개발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우회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마 실습 3, 4일차 고급 과정 때 뭐 언급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조금 더 궁금한 게 더 생기시면 다시 질문 주시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etText까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액티베이트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닥에 깔린 화면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위에 있는 객체들을 인식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웨이트 어피어는 이제 어저께 굉장히 끝날 때쯤 논란이 됐던 카드인데 화면 내에 어떤 객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또 플렉스나 SAP도 지원이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 나중에 설명드릴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요. SAP는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자세히 소개드리진 않겠지만 앞에서 저희 라이브러리 종류 설명드릴 때 셉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셉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 라이브러리에서 이번에 이제 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실행할 실습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어제 해본 부분이랑 조금 겹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메모장을 실행을 했다가 끝내기 메뉴로 닫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좀 내용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3, 4일차 진행하면서 같은 프로세스를 좀 반복해서 아마 연습을 저희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 처음엔 좀 따라해 보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보고 직접 해보시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 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실습으로 해볼 거는 이렇게 메모장을 먼저 실행을 시킨 다음에 파일을 클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끝내기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메모장을 종료하는 걸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실습을 진도를 좀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할 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시고 안 되는 거 이제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은 먼저 제가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반복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브리티 RPA 디자이너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할게요. 어제 하셨던 거에 이어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디자이너 왼쪽 상단에 햄버거 버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새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돼요. 어제도 잠깐 보니까 이 프로젝트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고 헤드리스 프로젝트나 새 플로우 프로세스 플로우 이런 거는 이제 3, 4일차 때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건데 헤드리스는 서버에 올려서 이제 화면 처리 없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플로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버에 올려서 각 프로세스 간에 선후 처리를
흐름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 때는 새 프로젝트로 실행해서 만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시고요. 이름은 숫자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돼요.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VTRPA 아카데미로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또 들으셨겠지만 이 프로젝트랑 프로세스, 작업 뭐 이런 단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는 그냥 여러 가지 업무들, 프로세스를 모아놓은 이제 그룹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있는 프로세스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시고 프로세스는 실제로 보사원이 수행하게 될 하나하나의 업무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만드신 다음에 봇에 올리면 각각 하나하나의 업무로 봇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은 타스크라고도 하는데 이 각 프로세스에서 참조하게 될 단위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개발을 할 때는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크게 흐름을 그리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타스크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세스 이름을 먼저 바꿀게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마이 프로세스라고 기본으로 생기는데 이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봇에 올릴 때 이런저런 프로세스가 다 마이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겹치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름은 반드시 바꿔서 개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일단 실습 앱 라이브러리 실습이니까 실습 앱이라고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요 단위로 이제 봇이 올라가서 봇이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요 작업 그룹 밑에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면 새 작업이라는 게 뜨죠. 그래서 새 작업 말고요. 일단은 작업 밑에서는 새 작업을 바로 추가하실 수도 있지만 그룹핑을 하면서 작업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그룹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새 그룹을 해서 그룹 이름은 이제 자기가 식별하기 좋게 업무할 때 이제 구별하기 좋게 만들면 되는데 저는 조금 프로세스 이름이랑 똑같이 만드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본인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그룹에 들어있는 거는 실습 앱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참조하는 아이들이 들어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참조하셔서 이제 그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룹 위에서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새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룹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관리를 하셔도 돼요. 새 작업을 하고 저는 첫 번째 타스크의 이름으로 실습 1 메모장 열고 닫기 이렇게 실행을 할게요. 그룹과 작업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룹은 그냥 폴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거나 서버에 올릴 때는 이 그룹은 인지는 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간단해서 뭐 그룹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지만 나중에 자동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시면 막 나열된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에 사용하는지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폴더 개념으로 그룹핑을 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행되는 단위는 타스크예요. 작업이라고 불리는. 일단 이렇게 새 타스크까지 만드셨나요? 피드백 주시면 제가 진행할 때 빨랑빨랑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메모장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많이 해보셨지만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어떤 카드를 사용하셨죠? 혹시 대답해 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에너지 이승현님 1등으로 대답 주셨는데 오타가 조금 있었지만 정답으로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하나에너지 이승현님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여기 운영자님 요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오픈앱 카드를 사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죠.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그 화면 왼쪽 하단에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오픈앱을 검색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십니다. 어제도 요거 조금 어려워 하셨는데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올리고자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보라색 상자, 선 같은 게 나타나야지 드랍을 해도 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표시가 나타났을 때 드랍을 하면 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에 카드가 얹혀지고 선택이 되면 우측에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속성창이 나타나는데 카드마다 다 이런 속성창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 카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어떤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는지를 알려주는 카드 속성이고요. 액티비티는 이 카드를 실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지 알려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오픈앱 카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객체를 인식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좀 빠져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커맨드 부분에 작은 따옴표 사이에 노트패드라고 영어로 쓰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실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작동이 될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이라고 한글로 쓰면 안 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보조 강사님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영문명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윈도우즈가 제공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실행 파일 이름으로 노트패드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실행을 했는데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픈앱을 실행을 했더니 메모장이 한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노트패드 쓰시고 좌우로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메모장을 실행한 다음 단계는 이 파일 메뉴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클릭 카드를 추가를 해야겠죠.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클릭이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화살표 위에 잘 떨어뜨려 주시고요. 요거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 위에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앞에 선행하는 카드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위치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룹핑되는 업무들은 쭉 이어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되는 업무는 옆에 화살표를 하고 뭐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을 보시면 타겟이라는 속성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봇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겟을 정의하는 방법은 카드 위에서요. 지금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 타겟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타겟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타겟을 지정하러 갈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어저께도 몇 번 실습해 보셨지만 어디를 타겟으로 할지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주황색 상자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저희는 파일 요거를 클릭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주황색 상자가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러면 아까는 노 타겟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화면이 캡처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속성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속성에 가서 보시면 타겟이라고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노트패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타이틀이나 타입 그 객체를 찾을 때 참조할 만한 인상착의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별표로 표시된 것들은 객체 인식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참조하게 되는 그런 항목들인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우리 상단에 액티비티 부분을 보시면 체크 네임이랑 뭐 밸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체크 네임만 true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객체를 찾을 때 이름으로만 찾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단에 파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요 부분, 요거를 보고 찾겠다는 뜻이에요. 이 메모장에서. 그래서 요거만 지정했다고 해서 딱 요것만 보고 찾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제일 우선으로 찾고 다른 객체들, 다른 속성들을 참조를 해서 그 객체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more 옵션을 펼쳐보시면은요. 여기 more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 카드마다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아래로 더 펼쳐져서 더 자세한 속성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보면 아까 내가 객체를 지정을 했을 때 캡처된 화면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이 객체를 어떻게 참조하는지 패스 정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객체를 찾아서 처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가 인식된 바운더리가 어디였는지 이런 정보들도 있고 객체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인상착의들이 여기 기록이 돼요. 객체를 지정을 할 때. 그런 것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다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더블 클릭해서 객체를 인식해오고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계속 실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일단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셨고 한 번 더 이제 끝내기를 클릭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까랑 동일하게 클릭 카드를 찾아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피 페이스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칠 게 별로 없어서 뭐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같은 카드가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객체를 다시 지정을 하러 갈 수 있거든요. 이미 객체가 지정된 카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객체를 다시 지정을 하거나 하면 아니면 실수로라도 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얼러트가 한번 떠요. 그래서 객체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할 거냐 뭐 이런 확인 창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지정을 눌러서 다시 지정할 거야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재지정을 하면 다음에 클릭해야 될 건 끝내기인데 어제도 보셨지만 끝내기는 이렇게 바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주황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상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지금부터는 객체 인식하는 걸 보류하겠다. 너 조작해봐라. 뭐 이런 거에 VT가 조금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색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진짜 클릭하고 싶은 끝내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끝내기로 간 다음에 이 객체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끝내기가 인식이 돼서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듀얼 모니터에서 타겟 지정이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듀얼 모니터는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는 를 쓰는 경우에는 되게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봇을 올려서 실행시킬 환경이랑 개발 환경을 가장 똑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좋고요. 듀얼 모니터를 쓰실 경우에는 그 양쪽 모니터 중에 어느 쪽을 께서 실행을 시킬지 정하셔가지고 그쪽 모니터에서 객체도 지정하시고 그쪽에서 실행도 하시고 하셔야 아마 문제없이 작동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양쪽 모니터 해상도를 동일하게 해상도나 뭐 배율 같은 걸 동일하게 맞춰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일 메뉴 클릭하고 끝내기 클릭하고 이렇게까지 다 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보사원에게 메모장 열었다가 파일 끝내기 눌러서 종료해 이런 업무 지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상도가 다른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잘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두 번 작업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보셨을까요? 한 번 더 볼게요. 메모장 실행이 되고
파일 클릭하고 끝내기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보사원이 시킨 대로 업무를 수행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제도 좀 그랬지만 요거 할 때 파일을 클릭을 할 때 에러가 난다든지 끝내기를 클릭을 할 때 뭐 객체가 없다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 PC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느리면 그 파일이라는 이미지, 끝내기라는 이미지 이런 게 나야지 클릭이 가능한데 나타나기 전에 얘가 클릭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웨이트 어피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런 오류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웨이트 어피어 나올 때 다시 살펴볼 거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실습해 보시면서 예, 지금 그 바로 질문 주셨는데 끝내기 속성이 없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웨이트 어피어 카드를 활용을 해서 처리를 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그거는 김민규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금 이따 웨이트 어피어 카드 설명할 때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얘가 객체가 나타나기 전에 뭔가를 클릭을 하려고 하다가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면서 잘 안 되는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었어요. 웨이트 어피어 윈도 각 카드별로 모어 옵션에서 타임아웃 값을 늘려서 입력해도 동일한 개념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웨이트 어피어 뒤에 나오는데 저희가 따로 좀 땡겨서 웨이트 어피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제부터 이슈가 돼서 요거 좀 각자 실습해 보신 다음에 웨이트 어피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니터인 경우 모니터 지정은 그냥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해상도 맞추는 작업 하시면 되고요. 그 브리티 RPA에서 지정하는 방법은 그냥 그 지금 얹혀 있는 창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는 이제 실행하실 때 어디로 실행하실지를 정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듀얼 모니터 해상도를 동일하게 맞췄는데도 타겟 지정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이게 타겟을 지정을 했는데 실행시킬 때 객체 인식을 잘 못한다는 뜻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뭐 모니터 1, 2 중에 네. 그러면 메모장을 한번 종료했다가 한번 다시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혹 가다가 이 화면이 뭐 배율이 바뀐다든지 레이아웃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윈도우즈에서 그 객체를 위치를 잘 못 넘겨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이렇게 상자 표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서 객체 잡아보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하면 객체 위치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위치가 조정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클릭 속성에서 XY축의 값을 변경해도 XY축의 값을 클릭할 때 XY축의 값은 이거는 그냥 어느 위치를 클릭할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속성 같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해보셨나요? 잘 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객체 검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보조 강사님들 좀 같이 도와주세요. 예,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도는 괜찮나요? 이런 속도로 하면 너무 느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르다든지 하시면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조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해보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속성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메모장을 실행을 했다가 파일 끝내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는 업무였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때는 오픈앱 카드를 써서 한다. 그리고 오픈앱 카드의 속성에는 커맨드에 실행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영문으로 이렇게 써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라고 밑에 속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메모장이나 뭐 엑셀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하면서 특정 파일을 연다든지 아니면 웹브라우저다 그러면 URL을 열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타임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까지 몇 초를 기다려 줄지 그런 속성이고요. 만약에 로딩이 굉장히 느린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웨이트 타임 값을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미 맥시마이즈 옵션을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던데 맥시마이즈, 트루, 폴스 이거는 실행을 할 때 화면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최대화시켜서 실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작은 채로 열릴지 그걸 지정을 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를 볼게요. 클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겟을 지정할 수 있게끔 속성이 있었죠. 타겟 속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이름을 가진 객체를 찾을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액티비티 속성에는 그 객체를 찾는 방법, 그래서 이름으로 찾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지정하기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나 아니면 화면 내에 유사한 이름들이 많아서 유니크하게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이름 대신에 값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뒤에 모 옵션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을 활용을 해서 찾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포인트 값은 아까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건 객체를 찾은 다음에 객체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클릭을 할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좌표 값은 객체 내부의 상대 좌표 값이에요. 그래서 조금 바꿔보셔도 아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정을 하셨으면은 객체가 잘 인식이 될 거고 간혹 그 객체 크기를 벗어나게 지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사용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조금 있다가 뭐 다른 카드 다루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객체 크기 안에서 지정이 된다면은 정확하게 객체를 찾아서 클릭이 됩니다. 끝내기도 이렇게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객체가 뭐 이게 파일이나 끝내기 메뉴가 나타나기 전에 보시 클릭을 하려고 해서 자꾸 에러가 나는 경우가 어제부터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웨이트 어피어가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웨이트 어피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즈 아이콘이 그려진 웨이트 어피어는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다려주는 카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로고가 얹혀있는 웹 웨이트 어피어라는 카드는 나중에 다시 배우실 웹 문서를 객체 처리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앱 라이브러리 배우고 있으니까 웨이트 어피어를 사용할게요. 지금은 웨이트 어피어를 사용해도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어피어 카드를 클릭을 해서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끝내기 요 아이콘이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기다릴래 이렇게 하는 거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객체에 어떤 타겟을 기다릴지를 지정을 해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카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되는 객체가 숨어 있으니까 컨트롤 한번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내가 잡아야 되는 객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다시 컨트롤을 눌러서 객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끝내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지금 방금 지정을 했어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할게요. 웨이트 어피어 카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재지정할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고요. 지금 메모장이 위로 안 올라와 있어서 잠깐만요. 메모장 실행시키고 다시 올게요. 객체 지정할 때는 해당 객체가 이렇게 떠 있어야 지정할 수 있으니까 메모장은 기본으로 실행을 시켜놓고 다시 웨이트 어피어에서 더블 클릭할게요. 재지정하러 갑니다. 저는 지금 끝내기를 클릭하고 싶은데 끝내기를 선택하려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컨트롤을 눌러서 VTRPA한테 조금 기다려 봐봐. 내가 찾아줄게 하고 지금 포즈를 시킨 거예요. 파일을 다시 클릭합니다. 그럼 끝내기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을 눌러서 객체를 잡습니다. 끝내기. 웨이트 어피어로 지정할 때에도 객체를 찾는 것을 실패했습니다라고 뜬 대상, 이게 지금 실행했을 때 객체를 찾는 것을 실패했습니다라고 뜨나요? 아니면은 객체 지정할 때 그렇게 뜨나요? 듀얼 모니터 쓰시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아, 지정할 때 뜨세요? 아, 한번 그 메모장 닫았다가, 아, 듀얼이세요? 저도 지금 듀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한 모니터에서 디자이너도 띄우고 객체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지정하는 방법 한 번만 더 할게요. 웨이트 어피어 카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재지정하고 일단은 그 객체 잡고자 하는 게 실행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잡으러 다시 가겠습니다. 파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일단 끝내기 메뉴가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클릭을 해. 이렇게 VTRPA한테 시키는 거예요. 대상 객체를 찾는 것을 실패했습니다라고 창이 뜨지만 닫으면 타겟은 지정이 되어 있다. 예, 그런 케이스는 저희도 좀 보지 못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요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할게요. 일단 객체가 잡혔으면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실행을 하고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와 달리 조금 기다렸다가 끝내기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메뉴가 떴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을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만약에 메모장이나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로딩되는 게 느리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앞에도 뭐 웨이트 어피어를 똑같이 추가를 해서 객체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객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 객체 지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객체가 지정됐으면은 실행을 할 수는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가 쉬는 시간에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예. 지금 간단하게 브리티 RPA한테 일을 지시하는 간단한 걸 실습을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 실습은 조금 복잡하진 않고 아까는 이제 파일 클릭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면서 종료를 시켰잖아요. 지금은 그런 클릭 이벤트 없이 종료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보셨지만 그 화면에서 뭔가를 클릭을 하고 객체를 잡아서 처리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변수가 많잖아요. 환경 변수도 많이 파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RPA 개발하실 때는 화면 처리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류 가능성을 제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파일을 클릭을 하고 끝내기를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종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실행을 했다가 그런 화면 처리 없이 종료하는 방법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아까 그 개발 기초 잠깐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실습 앱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새 작업을 하나 다시 추가할게요. 앱 실습 2 메모장 열고 닫기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메모장 실행하는 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하실 수 있으시죠? 오픈의 카드를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에서 메모장을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클릭 안 하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카드가 클로즈 앱이라는 카드입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즈 앱을 찾아서 검색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브리티 RPA한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줘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할까 라고 브리티가 이제 궁금해 하겠죠. 그럼 그때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핸들러라고 또 말씀드렸고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했던 그 개념인데요. 이제 노트패드가 실행이 되면 윈도우즈가 그 노트패드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윈도우즈가 이제 브리티 RPA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때 이제 아웃풋으로 속성을 보시면 이제 아웃풋으로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걸 받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윈도우즈에서 메모장을 실행을 한 다음에 네가 방금 실행시킨 메모장의 아이디는 이거야 라고 전달해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딘가에 받아뒀다가 닫을 때 쓰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아까 개발 기초 말씀드릴 때 했던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브리티 RPA 디자이너 하단에 보시면 뭐 공용 리소스 변수, 이게 레이아웃 바꾸신 분들은 아마 이 위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바꿨다면 여기 위치예요. 그래서 변수라는 걸 클릭을 하셔서 이제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릭 here to add new item이라고 뜨죠. 거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세 줄이 생기면서 변수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아와서 어디에 담아둘지 그걸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담아두는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리티 RPA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한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외산 RPA 소프트웨어에는 한글이 안 되는 것들도 좀 있긴 있는데 저희는 한글이 다 지원이 되고 심지어 변수 이름도 그냥 자유롭게 한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변수 이름을 프로세스 ID 이렇게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변수 영역에 보시면 변수 이름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좀 보이는데 초기 값은 이 변수가 선언이 됐을 때 처음에 어떤 값을 갖고 있을지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보이고요. 타입 부분은 지금 기본으로 노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 보이시는 부분은 옆으로 살짝 그 드래그 한번 뭐 좀 밑에 스크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영역을 조금 좁혀보시면은 이 타입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으로는 노멀로 되어 있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4가지 타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멀은 기본적으로 지금 열려있는 요 캔버스 상에서만 인식되는 변수라는 뜻이고요. 인풋, 아웃풋은 이제 외부에 있는 프로세스랑 서로 값을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변수는 지금 열려있는 요 타스크 안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노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픈앱 카드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속성에서 속성 쪽을 가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리절트라는 그 기본 변수에 세팅이 되는데 요거는 대부분의 아웃풋 값이 있는 애들은 기본으로 다 리절트라는 변수에 브리티 RPA가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이름이 여기저기서 사용하게 되면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수 이름은 바꿔주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지금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로 지금 방금 내가 지정을 했던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변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났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아이디 앞에 디스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 아까 노멀이라고 지정했던 그 로컬 변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정된 대로 두셔야 되고 혹시 키인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그때도 꼭 디스점 이건 꼭 쳐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디스점 프로세스 아이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저장을 시도를 했더니 오류가 떴는데 그건 크로즈 앱이 아직 다 정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픈 앱에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아서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잠깐 저장을 해뒀다가 클로즈 앱 할 때 그 값을 다시 읽어와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다시 여기서도 똑같이 클로즈 앱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쭉 떠요. 그 중에 dis.process i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오픈앱에서 메모장 실행하면서 받았던 프로세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애를 종료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행을 하면 금방 닫힐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 살펴볼게요. 열렸다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그러면 다시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고 잘 되신 분이나 잘 안 되신 분들 채팅창으로 피드백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set PID variable 뭐 오류 떴다는 분은 아마 그 클로즈 앱 카드에 세팅 안 하셔서 예, 뜨셨을 거. 예, 그거 세팅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삼성물산 조성호님 잘 되었다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기태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템을 일렬로 놓았다가 일렬로 놓은 아이템을 드래그로 아이템 밑에 놓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요거 드래그 앤 드랍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한미애님? 예, 요게 좀 조작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저희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그런데 끌어다가 놓고 싶은데 부분에 이렇게 갔을 때 보라색 가느다란 상자 같은 거 바가 보이시잖아요. 그때 드랍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시겠어요? 예, 잘 된다고 피드백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크로즈 앱은 왜 오픈 앱처럼 노트패드로 지정을 안 하나요? 대신에 크로즈 앱은 노트패드로 지정을 안 하고 프로세스 아이디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 꼬리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모장은 다 종료해 이런 카드가 아니라 여러 개 실행된 애 중에서 특정 한 윈도우즈만 종료시켜줘 이런 거거든요. 아, 오늘 소리 버퍼링이 좀 발생하나요? 그런 거. 네. 요거는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 닫는 거 한번 해봤는데, 해볼 건데, 그거 할 때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내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개가 열렸어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 하나하나 지정하면서 닫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메모장을 닫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어서 실습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가로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랑 세로로 나열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성능이나 실행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고요. 그냥 가시성 차원에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아니면 뭐 업무 파악하기 편하게 나열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카드 몇 개 가지고 업무를 실습을 해보고 있지만 나중에 복잡도가 높아지면 그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네, 예. 그럼 이제 업무 복잡도가 높아지면 이게 쭉 나열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옆으로 길어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단위 업무들끼리는 타스크가 단위 업무 처리하는 기능이라고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더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저께도 아마 박준영 프로가 실습하면서 보여줬겠지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그 그룹 위에서 상자 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뜨거든요. 여기서 뭐 작업 상세 작업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세 작업 2 이런 식으로 상자별 이렇게 자기 업무 단위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독성이 더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뭐 이게 옆으로 나열하시고 자리 읽기 편하다 그러면 옆으로 나열하시고 본인 업무 스타일이나 아니면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끼리 정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성능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꾸이지 뭐 업무 복잡도 더 높아진다 그러면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그룹핑 다시 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 그룹핑도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우측에 컨디션 보면은 기본으로 언타이틀 되지만 이름 바꿔서 처리하고 이러면은 더 가시성이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엔드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면 예,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저희도 좀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 다르긴 한데 그런 의견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긴 한데 그거 이제 다른 급한 개발 때문에 아마 반영은 바로 될 수 있을지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견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들 해보셨죠? 예. 제가 되게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했던 거는 오픈앱 해서 프로세스 아이디 받은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그 화면 UI가 좀 줄어드니까 아까처럼 뭐 웨이트 어피어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방금 다 해보신 내용이고요. 다음 실습은 이제 메모장을 2개를 실행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종료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방금 질문 주셨는데 이름으로 삭제하는 거요. 예. 디자이너를 다시 열어서 실습 앱 그룹 위에서 새 작업을 다시 추가를 할게요. 이번엔 실습 3 메모장 2개 열었다 닫기. 이 명령법은 어저께도 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업무를 파악하기 좋게 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뭐 본인이 계속 하면은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유지보스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좀 업무 파악하기 쉽도록 이름 같은 건 조금 세심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실습이니까 아무렇게나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메모장을 2개를 열 거예요. 그러면은 오픈앱 카드를 2번 써야겠죠? 오픈앱 카드를 열어서 메모장을 실행을 할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 2번 반복해야 되니까 카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카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붙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 있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두 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종료를 시킬 건데, 소리가 계속 안 들리시나요? 네,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즈를 검색을 해보면 아까 써봤던 클로즈 앱 카드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로 종료하는 것. 그 다음에 클로즈 올이라고 있어요. 이번에는 클로즈 올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클로즈 올 카드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면 어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오픈앱 할 때 커맨드 지정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다 닫아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브리티 RPA 봇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아까 노트패드라고 써주셨던 것처럼 이제 따옴표로 묶어서 노트패드 이렇게 써주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메모장을 모조리 다 종료시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에 보면 false라는 옵션이 있어요. 지금은 true로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 편집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종료시키려고 할 때 저장되지 않은 거 있는데 그래도 종료시킬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고 종료시키고 싶을 때는 true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그런 경우는 난 후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false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tru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메모장이 두 개 열리는 게 또 뭔가가 깜빡깜빡 하다가 없어졌죠. 지금 메모장이 두 개 열렸는데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는 맥시마이즈로 해서 실행을 하고 하나는 그냥 조그맣게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가 열렸고 두 번째 게 열렸고 두 개가 같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예, 잘 되시건, 이수경님 감사합니다. 예, 잘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두 개의 다른 앱을 열고 한 번에 닫으려면 콤마로 구분하지 않고 카드를 여러 개를 쓰는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메모장도 종료하고 뭐 엑셀도 종료하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은 클로즈 올 카드를 두 개를 얹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트패드 말고 그러면 엑셀을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예, 잘 된다고 많이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추가를 했는데, 카드를 몇 개 추가를 했는데, 메모장을 두 개를 열고, 엑셀을 또 두 개를 열고요. 그런 다음에 메모장도 닫았고, 엑셀도 닫아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엑셀이 저쪽으로 열리나? 메모장이 하나가 열리고, 두 개 열리고, 엑셀이 지금 제 이쪽 창에 열렸네. 엑셀이 하나 열렸고, 엑셀은 두 번 못 여나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아니어서. 그럼 엑셀 말고 제가 익스플로러로 열게요.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아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지금 엑셀 시트가 안 열리고 다른 게 열려서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엑셀 실습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다시 에러 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할게요. 실행을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싶을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중단이 돼요. 그 케이스에 이제 브리티가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오류는 발생할 수 있는데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메모장이 열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개가 열렸어요. 예, 순차적으로 다 닫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카드를 이제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3번째 실습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어서 오늘 필요한 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잠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쉬고 쉬는 시간 이후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시 55분까지 쉴게요. 그럼 그때까지 한번 실습해 보시고 예, 안 되는 거 질문 주시고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